네, 반갑습니다. 자, 6월 8일 화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자, 시장은 봉합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코스닥은 살짝 상승하는 모습이긴 한데, 뭐, 올랐다고 얘기하기도 조금 민망할 정도죠. 그렇다고 또 뭐, 코스피가 내리긴 했지만, 그렇다고 내렸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애매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그래요. 올라가는 것도 좀 그렇고, 내려가는 것도 좀 그렇고, 뭐,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보합장세이긴 합니다만, 자, 이럴 때는 뭐, 종목에 대한 공격적인 매수 별로 좋지 않죠. 그냥 관망하는 전략이 가장 좋은 전략이고요. 일단 내 종목들이 추세가 괜찮은지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시면서 그냥 홀딩 하시는 전략이 가장 좋고요. 뭐 여유가 되신다면 매수를 하셔도 괜찮긴 하겠습니다만 주 후반에 일단 나올 수 있는 그 경제 지표 부담감들이 좀 있기 때문에 매수는 조금 서두르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이 말씀을 좀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수급을 살펴보게 되면 금융투자는 매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인이 매도를 떡하니 하게 되면서 발목을 덥석 잡는 모습인데요. 가고 싶어도 못 갔겠죠. 왜냐면 대형주에 때리는 모습이 나타나니까 많이 빠지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네, 주가가 올라가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양새들이 수급 동향에서 나타나는 부분이었고요. 자, 그런 동향들은 이제 급등주 어떤 주가 급락으로 이어지는 모습이 좀 나타나기도 했었고, 대신에 추세가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급등주가 하락하면서 거기에 형성됐었던 매물들이 자, 이쪽 자금들이 이제 추세 좋은 종목들 쪽으로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개별주의 움직임은 여전한데 이 개별주의 움직임들이 워낙 급변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이다 보니까 갑자기 급등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좀 확대되기도 하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급등주는 내 거가 아니에요.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급등하면 좋지만 이미 급등해버린 종목들은 내 종목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생각하시면서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종목 상황들 차트 보면서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합니다. 종합주가지수 상황 보시면은 3247포인트, 오늘 3264까지 올라갔다 왔는데, 자, 주 후반으로 갈수록 계속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주가가 더 올라간다 이렇게 돼도 사실은 부담입니다. 왜냐면 만기를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변동성을 좀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역사상 신고가 이것을 눈앞에 두고서 한 번 정도는 조정하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저점이 높아지는 추세성 내 어떤 상승 흐름에 놓여 있다는 얘기겠죠. 즉 코스피 지수가 조정을 통해서 3200까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폭락할 일은 없다는 얘기죠. 즉 주가가 밑으로 막 떨어져 가지고 시장에 망가지는 형태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정도의 조정 구간을 거치게 되면 다시 또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매도에 대한 공식도 그렇게 소용이 없다. 매수 같은 부분들은 지금 단기 조정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돼요. 그렇다면 매수 같은 부분들은 최대한 뒤로 밀어 가지고요. 조정이라는 부분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들어가면 괜찮겠죠. 조정이 들어오더라도 깊지 않기 때문에 매도하지 않고 버티는 거 괜찮고요. 그 다음에 매수는 조금 기다렸다 대응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은 전략이 자연스럽게 그냥 관망, 좀 지켜보자. 상황 보고 대응하자. 이런 식으로 접근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은 그래도 조금 더 여유가 있는 게 아래쪽으로 변동폭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내리더라도 뭐 많이 내릴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올라가게 된다라면 굉장히 많은 상승을 좀 해줄 수가 있겠죠. 즉 코스피는 내려가더라도 코스닥은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뭐 지금 상승에 대한 부분들도 RSI 지표 같은 경우 상당히 여유가 있는 편이고요.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배경들은 일단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모양새들은 왜 만들어졌냐면 수급이 일단은 만들어가는 모습이에요. 지금 외국인들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온 편이죠. 2천억 정도 나왔으니까요. 뭐 평소 비하면은 적은 거 아닙니까 할 수 있겠습니다만 꾸준히 팔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외국인들의 지금 일별 현황을 좀 살펴볼게요.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지금 팔아먹은 게 어제도 1,800억, 그 다음에 지금 2천억이거든요. 그동안 매도해 먹은 게 굉장히 많은데 매수는 실제로 조금 들어와가지고 조금 들어온 동안에 뭐가 있었냐면은 삼성전자의 주가 반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만원대 아래쪽에 머물던 삼성전자가 8만원대 이상을 올라서게 되면서 다시 외국인들이 팔아먹기 좋은 위치가 된 거죠. 외국인들이 팔아먹으니까 또 누가 팔았어요? 연기금이 갔다가 같이 팔아먹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연기금 같은 애들은 막 그냥 따라다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서요. 매수 진짜 찔끔찔끔 들어오고요. 오늘도 보면은 899억, 거의 1,000억 가까이 매도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매도 물량들이 나오게 되면서 대형주 쪽에 집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못 가는 건 다 얘네들 때문이고요.
얘네들이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자꾸 이 차익 실현을 때리고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삼성전자 아직은 매수할 위치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반면에 금융투자 같은 경우를 보게 되시면은요, 오늘 3,700억 매수거든요. 어제 1,300억, 오늘 3,700억 합쳐가지고 5,000억이란 말이에요. 자, 6월 4일날 6천억 팔아먹은 거, 이때부터 매도가 시작된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 거의 비슷한 물량을 지금 이틀 동안 다시 사들였습니다. 자, 지금 주 초반에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을 놓고서 금융투자가 들어온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주 후반에 다시 때릴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언제든지 때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실질적으로 5월 31일부터 매도가 나간 것을 다시 받고, 그 다음에 또 매도한 거 다시 받고, 또 매도한 거 다시 받는 형태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물량을 늘리지는 않고 조절만 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장을 붙잡아 놓고 더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때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어떻게 본다라면 지금 수급의 동향들이 이렇게 시장을 딱 발목을 잡고서 붙잡아 놓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만기일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만기일 같은 경우는 지금 방향성을 상승이다 하락이다 딱 잡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시장이 상승 쪽으로 가야 할 이유가 많지 않고 또 하락으로 가야 될 이유도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횡보하는 것도 맞겠지만, 이 만기일 전략들은 대체적으로 일정한 구간 내에 가둬놓고 그 수익을 취하는 그런 가두리 형태의 매매 동향이 많기 때문에 시장을 못 올라가게 만드는 그런 이유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 내려가는 것도 원하지 않겠죠.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서로 저울질 하면서 네가 매도했냐? 그럼 내가 매수할게. 내가 오늘 매도할 테니까 네가 매수해. 이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그 특이한 어떤 구간대를 벗어나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이런 수급의 동향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단 이번 주가 지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번 주가 지나면 그래도 변동성이 많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는 조금 여유가 생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자, 시총 상위권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는데요. 자, LG화학이나 SDI 같은 경우는 더 내립니다. 자, 이쪽은 일단은 건드리지 마시고요. 시장에서 워낙 시끄럽게 떠들고 좋다 아주 좋아요 그러면 박수 쳐주면은 그거는 아니라는 얘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황에서 설명드렸듯이 리포트 좋게 나오고 뭐 계속 그렇게 나오는 모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얘네들이 고점대에서 너무 올랐다는 부분들이 부담을 주고 있다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대신에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나은 편이죠. 지금 상승 흐름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양새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삼성전자와 현대나 기아차 이 상황이랑은 많이 달라요. 지금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는 추세가 굉장히 좋았던 상태였어요. 근데 애플가 때문에 오버했었던 부분들을 깎아먹는다 그랬죠. 애플가 때문에 오버했었던 부분들까지 조정을 받고 나서 추세를 다시 돌리는 모양새. 그렇다면 자동차 쪽은 조금 더 움직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아나 현대차 이런 쪽에서는 분위기가 좋은 편이고요. 카카오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드렸죠. 요거는 뭐 상당히 오래전부터 말씀드린 내용이라서 이런 것들도 같이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다음 포지션 넘어가게 되면은 별로입니다. 뭐 오늘 한국전력도 많이 내렸는데 원전 관련주들이 많이 내리게 되면서 이런 모양새가 나타났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HMM이 지금 다시 급등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지만 데드크로스를 회복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주가가 반등은 했지만 데드크로스를 회복하지 못했다. 회복을 하려면요 다시 올라가줘야 돼요. 내일도 어떻게 상황이 만들어지는지 확인한 다음에 대응하셔야 되고요. 이게 바로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면 또다시 긍정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HMM 같은 경우는 추세가 아직은 살아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라고 할 수 있지만 데드크로스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RSI 지표가 워낙 아래쪽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 반등의 여부가 직전 고점을 넘어가야 돼요. 추세가 좋은 종목은요 항상 직전 고점을 넘어간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직전 고점을 넘어가는 흐름이 나타나야지만이 흐름이 좋아지는 것이다. 만약에 넘지 못한다. 즉 5만원 이상 넘어가지 못한다라면 다시 꺾이기 시작한다면 아 끝나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보유하셔도 괜찮습니다. 유지하셔도 되고요. 아래쪽 지지선이 62선에 딱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모습이긴 한데 이런 모양새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필요성은 있겠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코스닥 쪽도 한번 볼까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제약이 오늘 많이 올랐어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그 다음에 셀트리온 쪽도 거래소 쪽에 셀트리온도 오늘 올라오면서 분위기 좋게 만들어졌죠. 대체적으로 이렇게 제약 바이오 쪽이 좀 올라오는 모습이었고요. CJ는 여전히 안 좋습니다. 이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그냥 안 좋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안 좋아요? 그냥 안 좋아요. 네, 안 좋은 겁니다.
이거 되게 예전부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주 오래전부터 말씀드린 거고, 실제적으로 매도 포인트 같은 경우는 작년 겨울부터 말씀을 드린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그 5일선, 21선, 61선 데드크로스가 발생되면요, 주가가 큰 흐름을 만들었던 경우에서는 아주 나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한 번도 보여주지 않은 그런 추세 전환이잖아요. 이럴 때는 반드시 매도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뭐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도 매도를 해드렸던 이유는 거기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매도가 들어간 부분이라는 거. 그래서 이런 매도 포인트들은 우리가 알고 넘어가시면 쉽지 않겠나 판단됩니다. 그래서 시젠이나 뭐 현대바이오나 비슷한 모양새일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안 좋다라는 것은 꼭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리고 코스닥 쪽은 시총 상위권 종목이 조금 올라오면서 이제 종목 그 시장의 반등이 좀 나타난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 포인트도 그렇죠. 뭐 유바이오로직스는 오늘 9%대 상승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총 상위권에 있는 종목군들이 바이오 쪽에서 반등을 해주게 되면서 분위기를 조금 반전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정도인데요. 뭐 바이오 쪽은 아직은 우리가 믿을 만한 포인트는 아니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너무 신뢰도를 갖지는 않으셔도 좋겠다. 이 말씀을 드려도 되겠네요. 자, 오늘 매매 동향 볼게요. 금융투자 먼저 볼게요. 얘네들 뭐 했을까요? 삼성전자 당연히 사야 되겠죠? 왜? 얘네들은 일단 상승 쪽에 베팅을 했을 테니까. 그런데 레버리지 쪽 매수는 많이 안 했어요. 인버스 쪽 팔고 뭐 ETF 쪽 팔았으니까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얘네가 주가를 올리겠으라고 생각은 일단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 샀죠? 두산중공 오늘 많이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매수를 많이 했어요. 얘네들 물린 거죠. 미쳤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 정도인데 20%나 빠졌네요. 엄청나게 하락하는 모습.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뭐 계속 말씀드린 거지만 급등한 거는 내 거가 아니라는 것만 꼭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급등주들이 이제 조정을 좀 받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셀트리온을 오늘 매수하면서 이제 시총 상위권 종목으로만 일단 매수가 좀 집중이 됐어요. 그래서 올라가든 내려가든 관계없이 얘네들을 매수하면서 지수를 받아줬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하이닉스만 오늘 매도한 모습이 좀 나타났다. 근데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연기금은 열심히 팔았겠죠? 네, 현대 기아차, 뭐 자동차 쪽으로만 지금 연기금은 막 매수하는 것 같아요. 만도까지 해가지고 거의 대부분 자동차 부품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자동차 지수 업종도 샀어요. 연기금들이 지금 자동차 쪽에 뭔가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연기금이 많이 매수한 종목들이 현대, 기아였고요. 꾸준히 사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꾸준히 사고 있다라면 주가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지지되고 반등할 수 있다고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화학주 쪽 매도가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국조선해양도 팔았네요. 많이 내려가는 모습이네요. 그런 모습이고 철강주도 좀 최근에는 안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새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 연기금 쪽 움직임이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팔았죠. 그 다음에 오늘 한국전력 팔았는데 규모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일단 넘어갑니다. 그리고 급등했었던 종목군들의 영향을 받았었던 모양새이기 때문에 한국전력이 조금 들어오는 것은 당연한 얘기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대한전선도 마찬가지 오늘 변동성 큽니다. 급등한 이후에 오늘 급등주로 다 떨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반드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한전선도 잘 가다가 이제 주가가 빠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었고요. 또 한 가지 볼만한 부분은 뭘까요? 네, 뭐 BHI 이런 종목 16% 빠졌어요. 아까보다 더 빠졌죠. 그 다음에 보성 파워텍 원전 관련주는 그냥 다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원전 관련주 급등한 종목도 다 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대한전선은 마찬가지 그런 포인트되고 일단 급등했다,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그러면 일단 떨어지고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 벗어나 있으셔야 돼요. 네, 아시겠죠? 거기서 그냥 오늘도 올랐는데 하면서 상승하는 시점에서 따라 들어가면은 바로 물리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기서 기다리는 것은 네, 쌍싸다고 밖에 없습니다. 왼쪽 오른쪽 네 이렇게 왼쪽 뺨 따고 오른쪽 볼 따고 이렇게 따닥 얻어맞고 정신 못 차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매매는 절대 하지 마세요. 주가가 이미 많이 올랐어요. 단들이 다 사려고 해요. 또 막 추천이 막 나가요. 그러면 사지 마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을 때, 시장이 신경 쓰지 않을 때 사놓고 시장이 신경 쓸 때 팔아먹는 거,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매매 동향들이 오늘 나타났고요. 뭐 개별주종은 금호건설이 오늘 14,000원대 넘기면서 마무리가 잘 됐고, 이거 100% 가까이 다 됐어요. 지금 100% 된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률이 굉장히 높게 나왔고요. 삼성 엔지니어링 여러분들 월급 종목이잖아요. 네, 수익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것도 50% 나왔죠. 네, 월급 종목 50% 괜찮네, 그죠? 이런 것도 있었고 또 현대 엘리베이터도 지금 수익률 30%대인데요. 나쁘지 않아요. 네, 이런 것들. 홈쇼핑도 괜찮았고요.
네, 분위기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포지션들을 유지하셔도 괜찮죠. 뭐 위메이드도 수익 잘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월급 종목들을 가지고서 좀 느긋하게 가시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뭐 나이스 DMB라든지 에스텍 파마 이런 것들도 나쁘지 않죠. 뭐 분위기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나이스 DMB도 오늘은 장중에 한 2.7% 많이 안 올랐네요. 그래도 신고가의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월급 종목들은 당장 급하지는 않더라도 천천히 가시면 다 수익을 줄 겁니다. 그래서 느긋하게 보시고요. 지금 물려있는 월급 종목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어차피 다 돌아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느긋하게 여유 가지고 서두르지 않고 투자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감 시간 여기까지 할게요. 모두들 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라고요. 내일 아침 시황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